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이른 아침을 활짝 열어드릴 수익 싹쓸이 프로젝트 공명정주의 주식 싹쓸이 진행의 이혜림입니다. 4월이 다 갔습니다. 자, 어제 급반등이 나타났잖아요. 자, 코스피가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서 5월을 좀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 확인하신 분들 좀 놀라셨을 겁니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하락을 했는데 애플 등 대형주 부진에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2.77% 하락한 32,977로 마감이 됐고 나스닥이 4%의 이제 급락입니다. 12,334. S&P 500 지수가 3.63%의 하락으로 4,100선에 마무리가 됐는데 나스닥 지수가 한 달간 13%가량 하락을 해 2008년 10월 이후에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형 기업 기술주들의 실적과 물가 지표가 투자 심리를 끌어내렸고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의 금요일의 급반등이 참 반가웠죠. 2,695로 거래를 마쳤는데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면서 코스피가 다시금 2,700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는데 자, 주말에 뉴욕 증시가 좀 힘을 빠지게 만들었고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수세가 나타난 건 굉장히 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900선을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홍콩 지수와 상해 종합 지수 등 중화권 증시가 크게 오른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사이에 냉탕과 온탕을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네요, 여러분. 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01786-1022, 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함께할 공명정주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 4월이 이렇게 끝이 나네요. 예, 예. 좀 코스피가 좀 고개를 들으면서 마무리가 예. 되었는데 예. 오늘 아침에 좀 뉴욕 증시 놀라셨겠죠, 많은 분들이. 예, 네. 제가 좀 진정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그 놀란 마음 좀 진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난주 일단 먼저 이제 리뷰를 좀 해드려 보면 이제 신정부 출범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바닥 대비 300%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는 200% 넘게 올라왔고 그런데 이제 하잉크 코리아가 먼저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5월 두 번째 주 정도 들어가면 제2의 또 하잉크 코리아 관련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도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 중에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저는 좀 후속주가 또 뭐가 움직일지 여기 주시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난주 러시아가 유럽에 이제 가스를 중단하겠다. 뭐 불가리아라든지 폴란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GS 글로벌이나 GSE 같은 석탄, 석유, 가스 관련주들이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에너지 업종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도 있고 실적이 좀 없는 상태에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역시 종목 선택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좀 핫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지수가 급반등한 이유가 뭐죠?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좀 마음이 이제 급해졌죠. 미국보다 성장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중국 인프라 투자 수혜주, 또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또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단 이제 동일 제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또 중소형 철강주들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일단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 지수가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되지 않고 아직 베이징 봉쇄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선 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기는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에 초점 맞추고 대형주들은 막 삼성전자 지난주 이제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싹쓸이 기법에서 721선 바닥권으로 좀 인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721선 부근에서 바닥 형성하고 올라갔는데 대부분 721선 부근에서 바닥 형성하고 막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국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FOMC도 이제 임박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미증시가 FOMC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막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마 5월 초반에 좀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너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 초반에 좀 이제 조정은 좀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그 증시 상황이 뭐 완전 약세장이다, 완전 강세장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2,600에서 2,700 굉장히 지리한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핵심일 텐데 지금 정주 위원님의 종목들은 정말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떠한 전략을 좀 세우면 좋겠습니까? 앵커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박스권, 그죠? 요즘에 이제 박스권 매매가 좀 이 박스권에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FOMC가 이제 금리 인상이 임박돼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베이징 봉쇄 현재 진행형. 이 상해 봉쇄는 좀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이 mRNA 백신을 맞지 않았죠. 중국의 이제 시노백이라는 사백신을 맞고 있거든요. 중국은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항상 봉쇄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게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좀 많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봉쇄가 이게 막 급작스럽게 이제 완전 봉쇄 이런 쪽으로 가기는 약간 어려울지도 몰라요. 앞으로 1, 2개월 동안은. 이제 mRNA 백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접종률이 높으면 솔직히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걸리는 확률도 좀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백신이 이제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폭증했잖아요. 좀 방역을 좀 풀다 보니까. 그렇지만 치명률은 낮았고 근데 중국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백신의 효과가 그렇게 썩 뛰어나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당분간 봉쇄가 이 상해 그다음에 뭐 베이징 다른 쪽으로 또 계속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최대 석탄 이제 공장이 있는 지역도 지금 봉쇄가 이뤄지다 보니까 지난주에 석탄 관련주들도 이제 반짝반짝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지수를 너무 폭등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5월 달에 어떤 이슈가 이제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월 달에 신정부 출범이 임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하이크콜에 막 300% 가까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후발주들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제 급등세가 또 이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5월 달은 뭐 지수가 뭐 대폭락 그렇다기보다도 좀 바닥을 또 다지면서 선별적으로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정책주 관련주 위주로 또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키포인트로 보면서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 초반에는 아마 약세를 보일 겁니다. 자, 그럴 때 종목 선택 현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주식삭스리 꼭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9시에는 저희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크 코리아가 200% 수익 돌파. 이렇게 좋은 성과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자, 5월의 이슈들 FOMC 있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또 거기 우리나라에는 신정부 출범 임박. 자, 그것에 맞춰서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명정주 위원님의 이런 증시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 자, 그 안에서 강의도 오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싹쓸이 이제 제가 이제 미포싹 기법 강좌를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갖고 왔어요. 이 상반기 사상 최대 거래량 포착주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주식은 거래량이 터진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바는 싹쓸이 미포싹 기법 강좌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래량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늘어나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저도
좀 살이 쪘는지 옷이 이제 타이트해졌습니다. 주식도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 기업들을 봐야 돼요. 예. 일단 무엇보다 이렇게 살을 찌우는 기업들, 하이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부터 봤어요. 4월 초반부터. 그리고 나서 재차 거래량이 폭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살짝 접어줬죠. 여기서 살짝 접어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상한가 딱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대량 거래션 되고 나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든지 과일 종목 지정 예고 이런 부분들이 뜨니까 일주일 동안 옆으로 또 횡보했죠. 그런 다음에 2차 상승 파동이 아주 강하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위치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지 않았으면 안 봤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레전드 종목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상 최대 거래량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뭔가 핫한 이슈가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키오스크도 이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만큼 모바일 결제 플랫폼에 뭔가 혁신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서초 쪽에 이제 반포동 쪽에 4억을 인수했죠. 180억 들어서 자기 자본 대비 뭐 2배 이상 넘어가는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될 때 집중을 하셔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식으로 뭐 큰 랠리를 도전을 해야지 이 중간에서 도전을 한다. 아닌 말로 이제 두 번째 상한가를 시현했을 때 도전을 한다.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경고 종목도 지정이 되니까 급등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이제 순간적으로 내려오고 옆으로 또 횡보를 하게 되면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 상한가 시현할 때 매수하신 분들은 별로 수익이 안 날 거예요. 중장기로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최저 바닥권에서 밀집 국면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질 때 매집을 하신 분들은 이 중간은 단순 파동으로 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바닥에서 접근하느냐, 중간에서 도전하느냐, 꼭대기에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큰 상승 랠리가 더 나온다 하더라도 수익률도 틀릴 수 있고 오히려 위에서 잦은 매매를 하다가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경우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이 대박이 터지고 막 랠리가 나왔는데 아닌 말로 막 1000% 가까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올라갔는데 왜 나는 중간에서 잡았는데도 수익이 안 날까? 오히려 왜 손실일까? 왜 중간에서 올라가면 급등 추격을 하게 되고 또 밀리게 되면 추격 매도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가는 주식을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하면 아예 중간보다는 철저히 바닥에서 도전해서 단기로 먹든 중장기로 도전을 하든 그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되거든요. 아직 상투 신호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재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밑에 이전 저점 부분이 7,500원대 라인대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대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법 강좌 시간에는 사상 최대 거래량을 주목해라.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레전드 종목이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DY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죠. 일단 자율주행차 관련 주 중에선 DY가 가장 좋다. 그 이유는 역시 현대차 쪽에 이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개발해서 공급을 내년도부터 할 예정인 기업이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했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12월 달인가요? 1월 달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던 또 레전드 종목이죠. 그 이유가 밑에 보시게 되면 몇 년 동안의 거래량이 없다가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투자심이 50까지 올라오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제 기준에 충족을 했던 거죠. 사상 최대 거래량, 첫 5개월 평선 회복, 밀집 국면, MACD가 0을 돌파하는데 투자심리도랑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온다. 이게 밑보싸게 이게 중요한 지표. 완전한 오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될 때 접근하신 분들은 100% 이상의 랠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레전드 종목들이 많이 탄생했어요. 1월 달에 뭐 에브리버 DY 그런 종목들도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큰 랠리가 나왔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넥슨 GT 같은 경우도 2, 3월 달 한번 또 크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이킥 코리아가 300% 가까이 올라갔는데 DY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DY 같은 경우 DY는 이제 제가 차트를 안 갖고 왔네요. 그래서 이 GS 글로벌을 좀 이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DY 같은 경우도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GS 글로벌도 요즘에 보시게 되면 석탄 관련주죠. 바닥에서부터 외바닥 그리고 쌍바닥, 쓰리바닥을 시현되는데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여기죠. 200일선을 돌파 지지받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지지를 계속 받죠. 그러다 갑자기 엄청난 대량 거래. 몇 년 동안에 거의 이 정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되면서 첫 상한가 들어가죠.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하이킥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몇 년 동안의 기간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720선 부근을 돌파 지지받고 쓰리바닥을 형성하고 200일선 돌파 지지받는데 사상 최대 거래량 첫 상한가. 첫 상한가는 따라잡아라.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제가 만든 건데요. 바닥에서 첫 상한가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될 때 그리고 핫한 이슈가 터질 때 그럴 때 따라잡는 거죠. 첫 상한가. 그러면 이제 첫 상한가 따라잡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은 대부분 20% 이상 급등하면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떠요. 3일째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가 이상 고점 매도 이후에 다시 5일선 근접 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또 다시 2차 상승 파동을 또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흐름이 전개될 땐. 그래서 버리지 않았으면 그때 역시 또 GS 글로벌 지금 4,000원대 한 중반대까지 올라왔죠. 이 월봉 차트가 아직 꼭대기건 또 아니에요. 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외바닥,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쌍바닥. 그리고 나서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되고 장기 저 100개월 이평선을 이번 달부터 초돌파하고 있죠. 아직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고 있고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오고 있죠. 중장기 아직 월봉이 과열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작년 실적 대비 아직 퍼가 20배도 안 올라간 상태라는 건 아직 버블이 껴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지수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대신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는 지금 원인이 뭐예요? 중국발 봉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이 좀 딸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 우려감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런 인플레 상승 수혜주들, 원자재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그런 업종들은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반대까지는 또 다시 원자재 쪽으로 또 관심이 또 옮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 탈석유, 탈석탄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석유도 줄이고 뭐 하다 보니까 석탄도 줄이고 그런데 오히려 석탄의 그 수입은 또 줄인다라고는 하는데 희한하게 많이 더 석탄을 또 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더 확대될 수도 있죠. 오염이 더 이제 확대될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이제 석탄 수요가 확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공급은 또 딸린데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석탄 오히려 더 지금 사용을 더 확대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공급이 딸린단 말이에요. 자꾸 제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석탄 관련주는 이거 말고는 볼 게 없어요. 다른 기업들은 이제 중소형주, 부실주 관점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 이것만 이제 대기업 결사고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몰린 것 같아요. 4월 달에.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이제 확대되고 전쟁이 격화되고 그러면서 중국이 코로나 봉쇄가 이 석탄 공장이 있는 지역부터 해서 확대된다고 하면 아마 5월 초반대까지부터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내려올 때만 저가 매수기를 노리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내일 당장이라도 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생각이 바뀌어서 전쟁을 안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봉쇄가 이제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방역을 완화시키면서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또 이제 이번 달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쫙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가면서 역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려 보면 사상 최대 거래량에 주목을 하라. 그리고 역시 DY도 마찬가지였고요. GS 글로벌도 마찬가지였고요. 721선 부근에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시연할 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진다.
근데 뭔가 핫 이슈와 함께 독점적인 재료가 터진다.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기회를 노려보는 겁니다. 주식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죠. 때를 산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그럼 때를 어디에서 사느냐? 바닥에서 거래 터질 때만 잘 사시면 역시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말에만 함께할 수 있는 이 싹쓸이 기법과 더불어서 공명정주위원님만의 종목 상담 역시 저희 주식 싹쓸이에서만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웃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네. 예, 오늘 아침에 좀 뉴욕 증시 보고 놀라셨죠? 예. 아이고, 네, 좀 나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어떤 종목 좀 상담해 드릴까요? 저는 지금 예. 이마트를 지금 신청을 했는데요. 네, 이마트. 네. 삼성물산으로 바꿀까 싶은 생각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이마트를 해주세요. 이마트. 예, 이마트. 네. 네. 이마트를 좀 해드릴게요. 예. 네. 15만 천 원이고요. 예. 매수가는 20%입니다. 20%. 예. 금요일에 네. 이제 종가가 13만 2천 원입니다. 네. 예. 네네. 지금 매수가까지 좀 갈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 특별하게 이마트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예, 지금 이게 제가 이게 조금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 조금만 더 추매를 하면 될까? 그렇지 않으면 또 좀 더 팔아야 될까 어떻게 싶어서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잘 전화 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네. 삼성물산 말씀 또 하셨나요? 네, 삼성물산을 한 네. 받아볼까 싶은데 양이 너무 삼성물산도 많아가지고. 제가 분석 좀 해드릴게요. 아유, 지금 감사합니다. 두 개를 아이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침부터 전화 주셨는데 너무 이게 웃어주셔가지고 저까지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원래 뭐 네, 고맙습니다. 예, 주식 투자도 뭐 다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웃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신세계 쪽에 이제 계열사인데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쇼핑 채널들이 요즘에 너무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예, 뭐 예. 쿠팡이라든지 뭐 마켓컬리라든지 뭐 아니면 말로 뭐 한살림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초록마을 뭐 이런 데도 많이 이용해가지고 네. 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용 기업인데 자산 가치 대비도 저평가돼 있거든요. 근데 네. 연기금이나 기관 쪽이나 외인들이 뭐 그렇게 대량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만큼 네, 그렇죠. 앞으로 좀 출혈이 좀 이제 강화되다 보면 좀 이제 이익이 극대화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가 그렇게 시장에서 지금 썩 핫하지가 않죠. 주식은 아까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 뭐라 그랬죠? 방금 전에 거래량이라 그랬죠. 네, 거래량이 네, 사상 최대 네. 거래량이 시현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는데 단점은 거래량이 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마트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싹쓸이 기법은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는 기업들을 쭉 봐야 돼요. 거래량이 네.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바닥에서. 그런데 네네. 좀 반대예요. 예전에 2020년도 3월 달이었죠. 그때 네네.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위기가 터질 때였죠. 그때 당시 네.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오히려 지금은 네네.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 때 오히려 또 이때죠. 2021년도 1월 달. 1월 달에 엄청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주식은 그 장기 평선을 뚫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힘없이 쌍봉션하고 꺾이고 있죠.
이런 네네. 기업들은 그래서 원래 보지 말아야 돼요. 희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대박주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주식 투자 왜 합니까?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MACD 같은 경우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고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수도 침체권에 있기 때문에 주식은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는 기업이 좋아요. 항상 밀집돼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근데 지금은 거래량도 없고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자산 가치 대비는 저평가돼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죠. 이제 지금 PBR 기준 한 0.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만 보시면 안 돼요. 주식은 이익이 극대화되는 기업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늘어나고 자기 자본 이익률도 늘어나고 그런데 팍팍 그런 게 늘어나지 않고 지금 자산 가치 대비만 좀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큰 수익은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줄 때는 좀 어느 정도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15만 원대 초반대가 지금 이제 매수 단가라서 최대한 본전 부근 올라갈 때는 좀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고 대신 제가 뭐 거기까지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이거를 제가 뭐 귀신처럼 알 수는 없다 보니까 최대한 본전 부근에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고 지지권은 12만 1,500원. 누가 어떤 분이 12만 1,000원대 이탈 뭐 여기서 지지받고 뭐 20만 원까지 간다라고 해도 12만 1,000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일단은 주식은 전저점이 깨지고 신저가로 내려갈 때는 일단 커트 정리를 좀 했다가 다시 한번 12만 1,000원대 회복될 때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지금 12만 1,000원, 15만 3,000원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이어나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이제 삼성물산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혹시, 삼성물산 혹시 얼마에 사셨습니까? 13만 4,500원인데요. 예. 이게 40%나 돼가지고 13만 4,500원이요. 비중은 네네. 어떻게 되시죠? 예. 비중이 40%입니다. 40%. 아, 40%요? 이게 조금 올라가길래 이걸 안 하고 이마트를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가 네. 자세히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네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만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삼성 네네.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 지분 가치가 상당하거든요. 우리나라 네네.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이 삼성물산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또 에너지 쪽에 또 이 소형 원자로 두산그룹 네. 쪽이랑 소형 원자로 사업도 같이 확대한다.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죽을 몰랐네.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마트보단 차라리 삼성물산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나 이 가치, 지분 가치를 봤을 때는 이마트보다는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바이오 쪽도 볼 수 있죠.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다? IT 쪽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소형 원자로 사업도 하고 있다. 에너지 쪽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종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배력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신 본업이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거죠. 건설은 성장성이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그게 좀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핫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삼성전자가 막 뛰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막 주가가 더 뛰고 그리고 에너지 쪽이 이제 지금 요즘에 국제유가도 많이 올라가니까 에너지 쪽이 막 에너지 뛴다. 그렇죠. 그때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추격 매도를 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성물산은 지금 720일선을 이제 막 첫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720일선을 돌파했다는 건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주봉 차트를 보면 5주선이 회복되고 이번 달 월봉 차트를 보면 5개월 평소 회복 안착. 벌써 3개월 동안 시가 대비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긴 거거든요. 왜? 양선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만큼 하방 경직, 매도 압력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좀 희망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일단은 지금 14만 원대까지는 본전 부분까지는 조금 더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지권은 10만 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대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길게 잘 안 해드리는데 네, 두 네. 종목이나 해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심리적인 싸움이니까. 저희 어머님 같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좋은 기운이 더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도요. 이 카드 두 종목 함께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 문자 메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85
9448호님, 네, 수고하십니다. 카카오뱅크 매수가 45,600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참 아쉬운 종목이에요. 자, 카카오뱅크가 외국인들이 조금 최근에 외면하고 있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일제히 좀 힘이 없습니다. 참 작년만 하더라도 참 기대를 모았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카카오 네. 페이는 신저가가 나오고 있고 예, 그렇죠. 어떠세요? 카카오뱅크는요? 아, 이게 카카오뱅크 제가 자세히 좀 분석해 드려 볼 텐데요. 저는 솔직히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서 별로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고평가돼 있었거든요. 막 퍼가 100배, 200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식 싹쓸이 그냥 제 이제 기법대로 얘기를 해드리면 신규 상장된 기업들은 원래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공모가 대비라든지 시가 형성되고 쭉 갭상승이 나오고 뭐 100% 가까이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상따하는 경우도 있는데 따상. 예, 그리고 나서 대부분 반토막 났을 때 봐야 돼요. 고점 대비 최소한 절반 가까이 내려올 때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94,000원대에서 고점을 형성했거든요. 그러면 한 4만 원대 이제 한 중후반대 4만 7천 원 정도 되죠. 최소한 4만 7천 원대까지는 내려올 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준대로는 잘 봤을 수도 있어요. 투자자분이 4만 5천 원대에서 20% 이제 매수하셨다라고 하니까 잘 보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4만 원대 중반대가 그렇게 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대신 앞으로 이제 인터넷은행이 미래 성장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고평가 국면에서 더 가는 경우도 있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퍼가 100배, 200배, 수백 배 가는 경우 나오는데도 가잖아요. 미래 성장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대신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제가 또 뭐라 그랬죠? 오늘 기법 강좌 시간에 한 얘기가 있죠.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될 때 주식을 잘 봐야 된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거래량이 아직 안 터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카카오뱅크는 상장되고 나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됐어요. 그리고 나서 쭉 랠리가 나오다가 위에서 연기금이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지금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중간에서 반등이 나올 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쭉 밀리죠. 지금 완전히 5일선, 10일선, 60일선, 100일선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아직까지 반등을 기대한다. 이거는 아직까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이전 저점이 깨져버린다? 뭐 4만 1,000원대라든지 깨져버리게 되면 일단은 경계. 그리고 나서 재차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언제 어느 순간 거래가 터지면서 갑자기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느냐. 그러면서 근데 거래량이 터질 때 개인들보다도 연기금이나 외국인 이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월선 회복하는 날. 그럴 때는 좀 바닥의 징후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아직 바닥의 징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4만 1,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목표권은 한 5만 3,000원대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본전 부근 이상에서 한 4만 원대 9,000원 이럴 때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뱅크 개인 투자자들이 참 좋아했던 종목이기도 했는데 도움 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은 마무리하고요. 전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네. 네, 이렇게 또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네, 특별하게 어떤 종목을 좀 상담해드리면 좋을까요? KG EPS. 예, 미수가 비중이요? 매수가는 14,750원, 예? 25%. 예. 지금 매수가와 뭐 부근인데 큰 차이가 없고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아, 네. 새로 매수하신 종목인데 뭐 이 네네. 종목을 특별하게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재무 정보도 좋고, 예. 그 다음에 뭐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좀 많이 좀 하락되어 있는 것 같고, 아, 네. 그 다음에 뭐 쌍용차 인수도 좀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러셨구나. 네네. 예, 일주일가량 됐고 이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신 건데 참 새로운 종목은요. 공명정주 의원님의 종목을 매수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예. 그런 생각도 예. 듭니다.
시청자님. 여튼 네. 상담해드릴게요. KG 네. ETS.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이 KG ETS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2020년도 때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업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기업만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2020년도 때, 그때 당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그때 당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그때 720에서는 2020년 4월 달에 돌파, 지지를 받고 싹트리 기법이죠. 여기 위치에서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이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차트가 720은 돌파 지지를 받는다. 거의 무난한 위치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월 달이죠.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갑자기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집니다. 몇 년 이래로 갑자기 거래량이 없다가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데 밀집 국면에서 막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막 50 이상으로 올라오죠. 맨 밑에. 그리고 MACD가 빨갛게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되려고 하죠. 근데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중적으로 베팅하는 거고요. 지금은 작년도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 3, 4분기 실적이 자꾸 안 좋게 나와요. 순이익이 적자 전환, 지배 구조 순이익이 적자 전환되고 있고 대신 영업이익은 그렇게 줄지는 않는다는 게 장점이긴 해요. 그러면 이런 주식들이 요즘에 왜 올라가느냐? 아까 쌍용차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쌍용차는 지금 상장 폐지 우려감이 있는 그만큼 자본 잠식이 돼 있는 그런 좀 악재가 있는 좀 부실주죠. 그런데 그런 기업을 인수한다. 물론 부실주를 인수해서 회사를 굉장히 정상화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회사가 나중에 크게 뜨면 이 회사가 나중에 수익을 크게 얻을 수도 있지만 부실주를 인수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원래 약간 투기성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대신 KG ETS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KG 케미칼을 인수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급등을 할 때는 저는 물론 인수해가지고 갑자기 또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의 이유, 원인이 저는 제 기준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주식은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 기업은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돼 있어요. 작년 실적 대비 선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바닥권이 아니다 보니까 실적이 또 좀 더 적자 전환되고 있다고 그랬죠. 순이익이.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관 외인들이 대량 매수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 쪽이랑 기관이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들만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썩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 이 추세, 하단 추세가 이탈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단 추세 100일선 정도, 13,000원대 이탈되면 일단 경계를 하셔야 돼요.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서 뭐 13,000원대 이상 회복되면 그때 재매수 기회를 다시 노려보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 19,000원대 부근은 누군가는 추격 매수를 해서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좀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또 매도 구간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 기업을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기업을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큰 수익을 도전하기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9,000원대 초반대, 13,000원대 초반대 이 위치에서 박스권 매매를 좀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이어도 때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 그런 걸 잘 보셔도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자, 그런 종목들 공명정주위원님의 4월 종목은 어땠는지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싹쓸이 포착 종목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2021년) 어드바이저 대상을 수상한 공명정주위원님이 2022년에도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2022년도 증시가 정말 힘듭니다.
특히 4월 증시는 더 어려웠는데 저희는 레전드 종목이 탄생했습니다. 하이크 코리아입니다. 4월 8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었고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때 매수했을 때가 저희가 3,000원대였어요. 근데 10,000원을 넘었고요. 금요일 종가는 8,000원대입니다. 코스피가 강세장이 아니었고 크게 흔들렸고 우리 앞서 믿고 보는 싹쓸이 상반기에 최대 거래량 포착주 하이크 코리아가 바로 저희 주식 싹쓸이 종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저희가 막 정말 좋아할 수는 없지만 예. 저희는 또 이렇게 또 축하할 일은 축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예. 하이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달에 레전드 종목이 탄생했죠. 뭐 1월 달에 DY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월 달에 뭐 대원전선이라든지 그리고 3월 달에 뭐 넥슨 GT도 크게 올라왔었고 근데 이 하이크 코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 아까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차트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오늘 주제는 이거잖아요. 사상 최대 거래량에 주목을 해라. 그래서 4월 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는 걸 보고 원래는 저는 2,700원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3,700원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사상 최대 거래량 앞으로도 주목을 하셔야 돼요. 바닥권에 터질 때 7,5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서 앞으로 11,0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두 번째 주가 역시 대통령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사가 5월 10일 날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말에만 함께 할 수 있는 주식 싹쓸이 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 그게 바로 이 하이크 코리아였고요. 4월에만 상한가가 3번 이상이 나왔어요. 그런가요? 네네네. 정말 네. 함께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역시 4월 종목입니다. SM입니다. 4월 15일이면 이제 한 두 주? 세 주? 네, 됐는데 4,600원에 지금 매수가였고요. 역시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주실까요? 예, 이 XM 같은 경우도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죠. 이 하이크 코리아는 일단 크게 날아갔는데 아직 XM이 좀 상승폭은 좀 미미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보다도 일단은 실적이라든지 재무 상태 그리고 성장성 나무랄 데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또 조정폭은 크지가 않죠. 그래서 이 XM 같은 경우도 일단 무엇보다 연기금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아직 수급 이탈이 없어요. 14만 주. 그게 4,600원대에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XM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중기적인 관점에선 지지권이 이 라인대죠. 200일선 부근이 4,500원대 정도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500원이 중요한 지지권. 이 라인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죠. 이 부근 5,000원대 돌파를 막 시도하다가 지수 꺾이면서 좀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5,000원대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디지털 플랫폼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또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5월 두 번째 주 역시 좀 주시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까요? YJM 게임즈입니다. 저희 3,000원대 아래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3,000원대 아래는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 YJM 게임즈도 위원님께서 강조하는 5월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또 핫한 종목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이게 작년도 6월달, 작년도 10월달, 그리고 올해 3월달까지 3번을 짚어드렸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디지털 플랫폼 하면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 관련주들도 있고 뭐 모바일 결제 플랫폼도 있는데 이 기업은 인공지능을 결합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도 12투자도 들어왔죠. 그래서 12투자의 면면을 보면 그 안에 JTBC 쪽의 관계자인 홍정인 씨라고 이게 12투자 수급이 들어온 부분도 공시를 통해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쇼로펜 미디어라든지 자회사에 60억 투자도 받았고 저 강남 안가 쪽에 이제 원장도 이 회사의 이제 원이멀스라는 기업에 투자도 수십억 들어간 걸로 지금 공시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최대 주주 그리고 2대 주주 넷마블도 바닥에 있을 때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오고 지분을 꾸준하게 늘리는 기업이에요. 근데 요즘에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에 투자해서 500억 정도의 지금 이익이 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블리자드 쪽이랑 지금 MS 쪽이랑 합병, 인수가 체결이 됐죠. 승인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회사 쪽에 역시 파트너사인 기업은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기사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만큼 YGM 게임즈는 실적이나 앞으로 재료 면에서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 이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또 시현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YGM 게임즈는 사상 최대 거래량이 2021년도 12월 달에 형성이 됐죠. 그러고 나서 기간 조정 받았는데 앞으로 중장기 정배열 상태 이제 막 들어가거든요. 밀집 국면이에요. 아직 주포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메타버스 플랫폼이 앞으로 또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과 함께 P2E 게임이 굉장히 NFT 게임이 핫해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베트남 쪽이랑 동남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핫해지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하고 협업하고 있는 YGM 게임즈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원래 AS 종목이 3종목이잖아요. 근데 예. 오늘은 한 종목을 더 합니다. 4종목. 마지막 종목이 한화투자증권인데 이 종목 지난주 종목이잖아요. 예. 근데 벌써 AS를 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지수 때문에 좀 약간 기간 조정은 받고 있는데 이 하나투자증권은 연기금 수급 이탈 없고요. 그리고 주포 세력들 지금 최대주 주식에 5인방 들어왔다라고 했죠. 고위급 임원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 자산운용사 쪽에서도 수급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실적 대비도 저평가돼 있죠. 앞으로 4,000원 중반대는 일단 중요한 지지권 같아요. 4,5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좀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 라인대가 깨진다라고 해도 다시 올라갈 만한 기업인 것 같아요. 두나무 재료, 토스뱅크 재료의 재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향후에도 4,500원 지지권 그리고 중장기 목표권은 8,000원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지키시면서 꾸준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결국에는 수익 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포착 종목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점검을 세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유효할까요? 앞서 자 종목 상담 해주시는 분께서 네. 일주일 전에 매수하셨다 하셨는데 그 종목들 국명정주 위원님의 종목을 한번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TPC라는 종목인데요. 요즘에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죠. 그런데 이제 3D 프린터 쪽이랑 엮여서 같이 움직일 만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TPC가 이제 3D 프린터, 이게 이제 글로벌 공급 대란, 해결사로 이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대 주주, 고위급 임원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CB 행사를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고 아직 안 빠져나간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급등을 했죠. 원래 급등하기 전부터 제가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쓸 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오전 9시에 꼭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PC였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예전에. 네. 그런데 이 기업만 아직까지 그렇게 과열권에 있지 않아요.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수는 만약에 조정받으면서 다시 인플레 상승 수혜주들이 좀 움직인다. 이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 사료업체를 인수하는 기업이거든요. 111년대 매출이 2조 원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나옵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가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자회사 이지바이오 사료 첨가제 사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지홀딩스 이제 과일 종목 지정도 해제가 돼 있거든요. 지수 흐름에 따라서 매매 방법을 달리 짜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오전 9시에 있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오전 8시 반에 좀 방송을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준비하셔가지고 오전 9시까지는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지홀딩스, 이게 또 간다고 하실 거예요. 자, 궁금하신 분들, 오늘 9시에 공개 방송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주말에 이 방송을 보시려고 꼭 주말에 어디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요. 그런 예. 분들을 위해서 또 9시에 공개 예. 방송을 특별하게 준비를 하셨죠. 예, 오전 9시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M10 대상 퀄리티에 맞게 제가 항상 신뢰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대신 뭐 다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다 간다라고 하면 신이기 때문에 대신 오늘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 투자할 만한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월 달에 레전드 종목 하이크 코리아 200% 이상 상승 축하드리고요. 이제 제2의 하이크 코리아를 5월 달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활을 걸어서 제가 잡아드릴 수 있게 열심히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주말에 너무 주요한 기법과 사항들을 함께해서 메모는 필수고요, 여러분. 하잉크 코리아가 200%의 수익은 1년 전 종목이 아니고 6개월 전 종목이 아니고 4월 종목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200%의 수익이 난 하잉크 코리아 그 추후의 공략주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9시에 지금 방송 예정이 이제 방송 중으로 빨간색으로 바뀔 텐데 검색창에 MTN 밴드를 치세요. 그리고 9시에 함께 하시면 오늘 두 종목에 대한 그 가격 사항이나 또 추후 이야기들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주말 아침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9시에 또 공개 방송 함께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주식 싹쓸이. 싹쓸이.